자기가 마음대로 만들고 싶... 대한민국의 2005년은 그로 인해 국가의 영역이 갈렸습니다. 국가대표 과학자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퇴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한 개인의 양심 선언이 없었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모든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의대 수업 중입니다. 지금 마약 광풍이 불고 있지요. 의료인이 마약 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마약하고 같이 삽니다. 그래서 의료인 마약 사범들이 많아요. 또 범죄자 의사 범죄 시에 면허 박탈이 지금 규정이 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재판해 보면은 이제 무죄고. 그가 바로 황우석 사건의 제보자입니다. 그러면 일단 사안이 너무 컸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사안을 넘어서 너무 규모가 컸다는 게 이제 예상되는 바였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연구자로 못 살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지금 제보할 곳이 도대체 어디냐. 언론사들 다 찍어 누를 테고 뭐 국가 영웅이고 뭐 그걸 누가 다뤄줄 수 있을까. 현실적인 문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한국 사회는. 진실의 반대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의리다. 그거 참 뼈있는 말이에요. 옳고 그름이 작용하지가 않고 의리나 어떤 이해관계가 작용해요. 이 영화 같은 이야기는 실제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제보 당시 그는 33살의 청년 레지던트였습니다. 진실과 국익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인가요? 진실이 우선이죠. 국민 영웅. 게다가 그의 스승이었죠. 자신의 스승이 이대로 승승장구했다면 같은 연구팀의 그 역시 미래는 밝았겠죠. 그의 상대는 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이었죠. 그리고 힘겨운 시간을 건너 결국 많은 이들이 믿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재 공개 채용을 통해 강원대 병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그를 두고 내부 고발의 성공 사례라고도 합니다. 학계로 돌아왔다. 학계로 돌아왔다. 그거는 뭐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 참 실제로 돌아온다는 게 제보자한테는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대부분 못 돌아가니까. 제가 돌아왔느냐. 학계로는 돌아온 게 맞는 것 같네요. 근데 100% 복귀는 아니죠. 원래 뇌를 자른 병원에 복귀해야 돌아간 거고, 내가 원래 할라 하던 전업 연구자로 돌아갔어야 돌아간 거고. 근데 그거는 실패했고. 그의 제보는 질주하던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는 이보다 더 많을 겁니다. 모두에게 잊힌 사건. 그러나 그는 오늘도 제보자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내를 고소해가 명예훼손 그다음에 영어 업무방해 2개 했는데 업무방해는 기소를 안 됐고, 하여튼 1심에도 그 무죄고 지금 2심 남았거든요. 2심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모든 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쉽게 금방 끝나는 싸움이 아니네요. 자기는 제보로서 끝나야 돼요.
제보로서. 이기고 지는 거는 둘째 문제예요. 제보로서 끝나야지 이걸 이기려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 망가집니다. 이기는 건 자기 몫이 아니에요. 사회의 몫이죠. 서울 구로구의 한 연구소. 제법 규모가 큰데요. 이곳의 원장으로 황석 박사는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황옥석 박사님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일단은 지금 해외에 계셔서요. 네. 저희가 연락 왔었다고 메모 남겨드릴게요. 두 차례의 인터뷰 요청. 회신은 없었는데요. 내부 고발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So the main way to protect someone, in a sense, is you take the information they have, and then there's no other connection with them. That you don't need to push them into the limelight. That you can do your own investigation, make your own findings, and you don't need to be relying on their testimony at all. That's the primary way to protect someone, because then they're just not in the equation. 공익신고 이후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제보자를 보호하는 일은 그들을 철저하게 숨기는 일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버닝썬 사건의 제보자처럼 말이죠.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대리 신고로 제보자의 부담은 줄었고 사건은 널리 알릴 수 있었는데요. 익명의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막대한 변호사 비용 문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한 이래 신고자를 보호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제도적인 보완 조처를 해왔습니다. 공익신고자들이 당하는 가장 일차적인 고통은 그 신분 어떤 노출에 대한 우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제재를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보상과 관련해서도 지급 비율을 그 높이는 것,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그 신고자 보호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도입한 변호사에 의한 비실명 대리신고제, 이것을 그 활성화하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은 어두운 비리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데요. 국어 교사 안종훈 씨. 그는 가끔 이 길을 오릅니다. 이곳에 서면 현재 그의 삶이 한눈에 들어오죠. 교사 생활을 시작한 지 올해가 꼭 20년입니다. 여기 보이는 곳은요, 예전에 어르신들께서는 동부여상으로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직업인을 양성하던 학교 중에서는 참 명문으로 통하고 있고, 지금도 명문이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는데요. 졸업생들도 다 그러고. 애들 소리가 좀 들릴 것 같아요. 들려요. 네, 들려요. 체육 하루 나온 학생들을 떠드는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리고요. 학생들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은데 다가설 수는 없는 곳입니다. 그는 외딴 섬처럼 혼자 떨어져 있죠. 네, 그도 제보를 했습니다. 평탄한 교직 생활을 하던 선생님은 모두가 함구하고 있던 학교의 문제를 외부에 알렸습니다. 진짜 교육이 뭔지 그는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국어교사니까 책 읽고 뭐 소설 아니면 시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뭐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하지만 결국 사실 바르게 살자는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갈등이 있고 힘들더라도 결국은 옳은 일에 대한 그런 바른 일에 대한 걸 항상 교실에서 아이들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사니까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 뭐 이 일이 그렇게 되게 크거나 뭐 이렇게까지 저는 진행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그는 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행정실장의 퇴임을 요구했는데요. 그에게 돌아온 건 2번의 파면,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모두 3차례의 직위 해제였습니다. 복직을 하고 나면 파면과 해임이 이어졌는데요. 학교는 이 결정이 내부 고발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무슨 자기가 10년 전에 무슨 공익제보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무슨 10년 동안, 그게 아니라 안 좋은 교사가 학생 교육을 거부하고 학교 업무를 방해하고 정치활동만 일삼아서 해임한 거, 이게 동부학원 입장입니다. 그렇게 7년을 보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한 일인데 오히려 학생들에게서 그는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즘 자신만을 위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커피입니다. 그는 이 시간마저 소중하게 쓰고 싶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는 2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한데요. 힘든 시간일수록 그는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8월 17일이네요. 통지서 받은 날 16일 날 통지서 받고 다음 날 놀러 갔습니다. 가족들이랑. 개인적으로는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2차 파면 통지서 받고 그 다음 날 출발했던 여행입니다. 아빠는 더 열심히 이제부터 노력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행 가서만큼은 정말 재밌고 신나게, 그래서 아주 그냥 단란하게, 이게 파면된 가족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는 안 될 텐데 아주 그냥 재미나게 놀고 왔어요. 제 아이들도 아주 그냥 신나게. 교사인 아내와 자녀들은 그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가끔 신나는 일도 있었죠. 공익제보단체에서 상도 받았고 서울교육청에서 2천만 원의 보상금도 받았습니다. 저희 삶이 사실 힘들고 불행하면서까지 이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과정을 제가 오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잘하기 위해서는 더 제가 행복해야 된다. 남들과 달리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사실 좀 아쉽게 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커요. 그 순간 어찌되었든 나한테는 새로운 시간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내가 해볼 수 없는 걸 좀 경험해야 된다. 못 가는 곳은 학교뿐,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더 많아졌습니다. 청렴 강의나 방송 출연, 팟캐스트 같은 게 그런 것들이죠. 펀치 시작합니다. 내부 제보자로 2012년부터 19년까지 거의 7, 8년 동안 정말 혼자 이렇게 싸우고 계신 분입니다. 사학 비리를 폭로한 분이고 동구 마케팅고의 안종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짧아. 사실관계 또 잘못 밝히지 않으면 나중에 또 고소당할 수 있다 그러셔서 동구 마케팅 전 교사 안종훈입니다. 올해 2월 15일자로 해임됐습니다. 그 나라가 교육이 뭐 이렇게 아무 공익제보로 시작된 그야말로 스펙타클한 인생. 커피처럼 쓰고 진하죠. 그 어려운 과정을 겪다 보니까 네네. 원래는 굉장히 동안이고 잘생기신 분이야. 근데 지금도 잘생겼어요. 아니 뭐 우리 안종훈 선생님께서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립니다. 네, 놀라시겠죠. 죄송해요. 너무 크게 놀라서 죄송해요. 그거는 한 방에 가셨어. 선생님이 뭐 영원히 순종하겠습니다. 뭐. 그거 아십니까? 사립학교의 부패 문제를 신고한 사립학교 교직원은 원래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종훈 선생님이 있었고 사학비리와 싸웠던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